네, 오늘의 주제 바로 샬로잉입니다. 샬로잉이란 말 그대로 클럽을 얕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가파르지 않고 클럽이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클럽을 뉘어주는 동작을 샬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몸이 이렇게 척추각을 바꾸면서 샬로잉이 이루어지는 건 제대로 된 샬로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샬로잉 동작을 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스윙 궤도를 더 안쪽으로 보낼 수가 있죠. 손을 내리지 않고도 인아웃 스윙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백스윙 탑에서 봤을 때 몸이 회전을 하면 손이 바깥으로 던져지죠. 그와 함께 채도 같이 바깥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웃인 스윙을 하게 되겠죠. 백스윙을 갈 때 회전을 하는 중에 손과 팔이 위로 들어지면 일반적인 이런 백스윙 탑의 자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높아진 높이를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 역시 가파르게 바깥에서 안으로 내려 찍는 동작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치게 되면 이렇게 꽉 박혀 맞는 샷들이 나오고 아웃인 궤도로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이런 공이 티에 올려져 있을 경우에는 하늘로 공이 치솟는 이런 뽕샷들을 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높아진 손과 클럽을 효율적으로 원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샬로잉인 거죠. 추가적으로 손의 위치보다 클럽의 위치가 많이 변하면서 어드레스 때보다는 임팩트 때 조금 더 손의 위치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손과 몸 사이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줌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손을 더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팔의 릴리스를 더 자신 있게 해줄 수도 있고, 몸이 회전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샬로잉은 출발에 백스윙 출발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백스윙 탑에서 만들 수도 있고, 다운스윙 시작 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임팩트 직전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샬로잉의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간단한데, 클럽이 이렇게 누우려면 보세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면 클럽이 완만하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트레일러 암의 팔꿈치를 이렇게 넣어주면 샬로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백스윙 출발과 동시에 트레일럼을 넣어주거나 손목을 꺾어주거나 하면 이미 샬로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대로 치셔도 샬로잉은 된 거예요. 다만 테이크백에서 샬로잉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출발부터 손목을 꺾거나 출발부터 팔꿈치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동작을 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몸을 회전을 하고 팔을 쓰기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이런 샬로잉 동작을 하는 걸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한 임팩트 직전에 하는 샬로잉 동작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임팩트 직전에 샬로잉이 되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몸을 일어나서 샬로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샬로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갔다가 가파르게 내려와서 뒤늦게 몸을 일어나서 샬로잉을 하며 악성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면 곧 샬로잉은 테이크백 이후 백스윙 올라가는 이 과정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거나 다운스윙으로 전환하는 트랜지션 지점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백스윙 탑에서 샬로잉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테이크백까지는 몸이 약간 일체화된 느낌으로 갖고 거기서 올라갈 때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동작, 어떻게 보면은 이걸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른손이 접시를 받치듯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미 샬로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면 내가 원하는 임팩트 궤도로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죠. 이것만으로도 모든 샬로잉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 너무 어렵다, 트랜지션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공이 너무 똑바로 안 가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랜지션 전에 미리 샬로잉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을 똑바로 치실 수가 있어요. 이 샬로잉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치고자 하는 궤도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온플레인으로. 바로 이 동작, 이 구간에서의 샬로잉 동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지는 않아요. 대신 비거리 향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트랜지션에서 샬로잉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샬로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샬로잉은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이렇게 넣어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는 이 샬로잉 동작은 몸과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의식을 하고 샬로잉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스윙 시퀀스를 생각해 보면, 백스윙 탑에서 전환이 될 때 하체가 먼저 움직이죠. 하체가 이렇게 움직이던 이렇게 움직이던 하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살짝 상체가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손은 아직 백스윙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각이 만들어지면서 팔꿈치가 살짝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샬로잉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샬로잉이 안 돼서 채가 가파르게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정지하듯이 돼서 이렇게 손을 잡아당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손목을 이용해서 이제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손목을 꺾어서 만들어내는 샬로잉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1초도 안 되는 이 골프 스윙 안에서 손이 힘을 한번 쓰면 그 뒤에 하체가 됐던 상체가 됐던 몸이 회전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이렇게 꺾고 하는 이런 모양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내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모양을 잘 만들어 놓고도 회전을 해서 그 다음에 릴리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회전이 멈추고 이런 스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클럽 자체는 온플레인으로 왔겠지만 공을 치기 전에 충분한 몸의 회전이라든지 상체의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 손만 쳐서는 공을 똑바로 보낼 수도 없고 멀리 칠 수도 없어요. 이 손목의 모양, 팔꿈치의 모양을 생각하시기 전에 이 먼저 스윙의 시퀀스, 하체가 먼저 움직이고 상체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이 느낌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샬로잉의 대부분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샬로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바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손목 또한 부드럽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팔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먼저 움직이면 이렇게 다 따라 나오죠. 다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이 팔과 손을 가볍게 잡아주면 알아서 샬로잉이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이제 샬로잉을 막는 최대의 적은 바로 손과 팔에 과하게 들어간 힘이다. 손과 팔을 너무 강하게 잡고, 손을 너무 강하게 잡고 팔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몸이 제대로 움직여도 손과 팔이 너무 같이 따라 나와서, 또한 여기서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손과 팔이 아래로 채를 잡아당겨서 가파르게 공을 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손을 자연스럽게 떨궈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게, 이 상태 그대로 손을 떨궈주라는 얘기인데 아래로 잡아당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헤드는 반대로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 클럽이 가파르게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당겨놓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막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목을 풀어야 되고, 강하게 박혀 맞으니까 또 뒤늦게 다시 몸으로 샬로잉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치시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바디 스윙은 샬로잉이 있고 암 스윙에는 샬로잉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틀린 얘기예요. 잡고 만약에 내가 몸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돌리면 궤도를 벗어나나요? 몸만 돌리면 궤도를 벗어나지 않죠? 몸과 손이 같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컨셉이라면 샬로잉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팔만 쓰면 올라갔죠. 여기서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려오면 바깥에서 안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히려 팔을 써서 백스윙을 높게 들면 들수록 더 손을 떨궈줘야 되고, 손을 떨궈주는 과정에서 클럽이 가파라지지 않게 이렇게 눕혀줘야 되기 때문에 팔이 들어질수록
더 많은 양의 샬로잉이 필요했지 덜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바디 스윙이라고 부르는 스윙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과 손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스윙이 아닌 건 저도 알기 때문에 바디 스윙이라고 부르는 스윙에서도 샬로잉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암 스윙은 샬로잉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즉 암 스윙과 바디 스윙을 샬로잉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겠죠. 바디 스윙 레슨 하시는 분들은 샬로잉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암 스윙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안 나올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바디 스윙을 가르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가르치실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방식, 뭐 왼손목의 플렉션, 어너 디비에이션 이런 걸로 샬로잉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모션은 그게 맞죠. 여기서 프로들이 치는 걸 보면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고 내려가고 이런 동작이 확실히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고 거기서 유추해 나가는 방식이죠. 프로들이 샬로잉을 하는 모션을 봤더니 이렇게 손목에 꺾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샬로잉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르쳐 오던 암스윙이라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있죠. 팔에 힘 빼시고 그립은 가볍게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 가면 뭐부터 하라고 그러죠?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먼저 체중 이동을 하라고 하죠. 손과 팔이 부드러운 상황에서 하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샬로잉이 되죠. 둘 다 똑같은 샬로잉 동작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 스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요즘 스타일의 레슨 방식에서는 손목이 어떻게 꺾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꺾는다면 같은 모션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배워왔던 방식, 암스윙이라는 방식에서는 조금 더 방법론적인 얘기를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즉 두 스윙이 뭔가 다른 엄청난 테크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윙을 하고 있고 똑같은 모션을 취하는데 접근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샬로잉으로 바디 스윙이니 암 스윙이니 구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